코로나 백신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1번 형태이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4번 형태이죠. 백신을 2번씩이나 접종하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의 양을 더 많이 생산시키기 위해서인데요. 1차와 2차 접종 시 각각 다른 형태의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를 교차 접종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 우려로 인해 일부 나라들에선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경우 2차 접종을 mRNA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리고 캐나다에서 교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진행된 결정이니 신뢰도 높은 결정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의 30개 국가들 중 나머지 25개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권고하고 있고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아직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3분기부터 교차 접종이 시행 예정입니다. 교차 접종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방법이에요. HIV, B형 감염, C형 감염 등에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상태고 최근엔 메르스나 에볼라 바이러스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방 효과나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도 얻었죠. 그런데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서 교차 접종이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입증됐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도 교차 접종을 적용시켜보자라고 바로 결론을 짓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mRNA 백신 자체가 최근에 상용화됐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제가 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전문가가 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하느냐, 바로 이 근거이죠. 캐나다 정부에선 다음에 3가지 연구를 근거로 교차 접종의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국, 스페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영국 데이터는 110명에게 교차 접종 후 어떠한 초기 반응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스페인 연구는 450명에게 교차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연구의 최종 검증이 끝나지 않아 정식 논문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일 연구는 3개의 연구가 있었는데 각각 71명, 55명, 26명에게 투여된 실험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검증이 끝나지 않아 정식 논문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항체를 생성하는 효과 면에서만 본다면 모든 연구에서 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안전한가 이것이잖아요. 지금의 데이터수로는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연구를 예로 들면 100명 이하에게 투여된 이상 실험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10,000명 이상에게 투여된 3상 임상 실험에서는 척수염 사례가 발견되었죠. 이후 전 국민에게 배포가 되었고 접종자가 20만 명을 넘어서자 혈전증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여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1000명이 채 되지 않죠. 그리고 상당수 연구는 아직 최종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정식 논문으로 등재되지도 않았습니다. 약물의 효과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의 안전성은 추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아직은 결정을 내리기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연구 데이터를 기다려보시죠.